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말 오래간만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온 이상구 박사입니다. 여러분 죽었다는 소문이 많이 퍼져가지고 저희 가족들도 한번 혼인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1988년 그리고 89년 그 새로운 출발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렇게 참 그동안에 많은 그 식생활이 달라지고 이 건강에 대한 개념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또 이 자리에서 정말 지난 5년 동안 그 당시에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그 여러 가지 그 말씀들, 여러 가지 그 건강에 관한 말들이 그것이 틀린 말이 아니라 그것이 옳은 진리였다는 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참 입증되게 되고, 참으로 진리는 저는 아마 무슨 자동차 사고 나서 어떻게든지 아마 죽을 수가 있습니다만은 제가 옳게 말씀드린 그 진리만은 죽지 않게 되기를 제가 지금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정말 제가 건강에 대해서 정말 여러분 건강하게 살고 싶으십니까? 하는 그 제목 하에서 정말 건강이란 것이 과연 무엇인가? 지난 88년, 89년 그때 그 이상구 신드롬이라는 그러한 말이 날 정도로 그때 여러분이 과연 그 받으셨던 그 인상, 그것이 과연 많은 경우에 옳게 받아졌는지, 과연 어땠는지 한번 우리가 다시 이렇게 되돌아보고 정말 거기에 틀린 점이 있다면 다시 고쳐서 정말 건강이란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깊이 이해해야 될 그런 시간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 건강에 대한 개념이 지금 굉장한 혼동 속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아시기를 보세요. 무슨 병에는 뭘 먹어봐라 라는 것이 너무나 이제 많아졌습니다. 그렇죠? 심지어는 소변까지 마시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이 오줌을 마시고도 병이 낫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참 신기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병이 낫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것이 소문이 나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실천에 옮기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 뭐 소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무슨 영지버섯이니 무슨 이름을 대자면 한이 없죠. 그런 여러 가지 그 좋은 것을 찾아 헤매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 가지 그러한 좋다는 것이 주로 뭡니까? 먹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건강이란 게 어떻게 연결되어 가느냐 하면은 무엇을 먹느냐 하고 건강이 직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우리가 착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정말 먹는 것이 그렇게 건강에 중요한지 여러분 우리가 다시 재고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동안 채식을 한다, 현미를 먹는다, 뭐 당근즙을 마신다 이래가지고 건강해지신 분도 많지만은 그래봐야 건강 안 해지신 분들도 참 많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편지를 하기를 이 박사님 하라는 대로 다 하고 있는데도 아직도 아픕니다. 이런 말씀 드리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것은 착각입니다. 여러분 먹는 것만 가지고 건강이 좋아진다고 착각하시면 큰일입니다.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운동입니다. 여러분 운동. 네. 여러분 한마디로 정말 나쁜 음식 먹고 예를 들어서 기름기 있는 음식 고기를 많이 먹고 운동을 하는 것이 좋으냐, 그렇지 않으면 아주 건강식을 하면서 운동을 전혀 안 하는 것이 좋으냐, 어느 것을 선택하겠느냐 하면 저는 기꺼이 나쁜 음식 먹고 운동하는 편을 택하겠습니다. 운동이 없이는 도저히 건강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참 우리 지금 한국 땅에 개혁에 신선한 개혁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저는 무슨 개혁보다 이 운동의 개혁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참 그래서 이 운동 하시게 되면은 여러분의 마음도 달라지고 여러 가지 몸의 상태가 달라집니다. 운동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절대로 먹는 것보다 운동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참 이 운동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소변이라는 것을 마시고도 병이 낫는다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병 나는 현상이 일어나요, 실제로. 왜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러면 소변이 진짜 병을 낫게 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병이 낫는 것이냐? 그 소변 마시는 사람들은 그런 줄로 알고 마십니다. 그렇죠? 그런 줄 알고 마셔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소변이란 게 뭡니까? 우리 몸에서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에 밖에 내보내는 게 소변입니다. 여러분, 요새 옛날에는 한국에 별로 없던 병들이 많이 생기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만성 신부전증입니다. 그렇죠? 만성 콩팥이 나빠지는 겁니다. 콩팥이 나빠지니까 어떻게 돼요? 피 속에 소위 독이 점점 쌓입니다. 소위 뇨독이 쌓입니다. 뇨독이란 게 뭡니까? 우리 피 속에 있는 뇨독이 소변으로 빠져나가야만 될 그 독이 쌓인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뇨독이 나가야만 되는 뇨독을 몸이 큰 수고를 해서 내보내 놓은 것을 다시 마신다는 것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확실히 이것은 무언가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마시고도 병이 낫는 사람이 있으니 이게 희귀한 일이란 말입니다. 이걸 제가 오늘 좀 설명을 드리겠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병이 낫는다고 해서 과연 그 마신 오줌이 효과가 있는 것인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실 때 건강이라는 것은 과연 먹는 것만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만성 신부전증이 되면은 몸에 뇨독이 계속 차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국은 혈액 투석을 해야 됩니다. 혈액 투석이라는 게 뭐 하는 겁니까? 인공 콩팥, 기계로 만든 콩팥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피를 통과시켜 가지고 피를 걸러줘야 됩니다. 여러분, 그만큼 나쁜 뇨독이 소변으로 해서 빠져나가는데 왜 소변이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물론 소변에는 여러 가지 중요한 영양소도 많이 빠져나갑니다. 그것은 몸에 필요 없을 때 너무 남아 돌아가기 때문에, 그것이 몸에 남아 있으면 우리에게 부담이 되고 해롭기 때문에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것을 다시 집어넣어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제가 이 소변만 들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너무나 많은 이런 종류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해로운 것이, 우리 몸이 필요 없다고 내보낸 것이 다시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병이 낫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근본 성질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뭘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우리 몸이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세포. 여러분이 어머니 그 자궁 속에서 처음 태어날 때 여러분이 뭐였습니까? 세포였습니다. 세포 몇 개였습니까? 단 한 개입니다. 세포 한 개. 이 세포 한 개가 2개로 되고, 그 다음에 4개로 되고, 8개로 되고, 16개로 되고, 이렇게 번식하면서 어떤 세포는 뇌신경 세포가 되고, 어떤 세포는 간 세포가 되고, 어떤 세포는 피부 세포가 되고, 이래서 하나의 사람이 탄생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복잡하게 여러 종류의 세포를 가지고 있지만은 실제로 시작은 세포 몇 개예요? 단 한 개입니다. 놀랄만한 사실이죠. 그렇죠? 세포 한 개에서 시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포가 여러 종류의 세포, 근육세포, 간세포, 위장세포, 갑상선세포, 세포 종류가 이렇게 다를지라도 원래 세포가 시작한 원점이 뭐예요? 똑같은 한 세포입니다. 그래서 이 세포들은 알고 보면은 다 사순간이에요. 그래서 뇌신경세포와 간세포가 너무나 다르지만은 다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포의 성격은 공통된 성격입니다. 우리가 건강하려면 세포의 성격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세포가 원하는 대로 살아주는 것이 건강한 생활을 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께 알리고자 한 이 건강한 생활의 계획, 이것은 세포가 원하는 생활을 하자는 겁니다. 세포가 원하지 않기 때문에 내어보낸 소변,
그것을 도로 마셔줄 때 세포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내가 금방 나가라 그랬는데 금방 또 들어왔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세포가 기가 찰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이 세포는요, 그러한 물질적인 것보다 정신적인 것에 이 세포가 더 민감합니다. 무슨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냐 하면은,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몸속에 들어가는 음식보다 여러분이 가지는 마음에 더 민감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가짐이 건강에 얼마나 중요하냐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그걸 증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학교 다닐 때 우리 배운 생물학 시간에 배운 소위 파블로브의 개라는 그 실험 얘기 생각나십니까, 여러분? 소련의 유명한 생물학자 파블로브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파블로브. 이 파블로브라는 사람이 실험을 어떻게 했습니까? 개를 가지고 실험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실험했어요? 고기를 주면서 뭘 쳤습니까? 종을 땡 하고 쳤습니다. 종을 땡 하고 쳤어요. 그래서 고기를 줄 때마다 땡 하고 쳤어요.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땡 종소리만 치고 고기를 안 줘도 어떻게 됐어요, 개가? 침을 줄줄 흘렸습니다. 침을 흘렸을 뿐만 아니라 이 뱃속에 있는 여러분 소화 효소를 생산해내는 여러 기관이 반응을 했습니다, 여러분. 고기가 안 들어가는데도요. 그러니까 침샘이라고 하는 곳에서 침을 생산해냈습니다. 그럼 침이라는 게 그냥 그대로 흘러나오는 게 아닙니다. 침이라는 것은 침샘이라고 하는 세포의 덩어리가 있습니다. 세포의 모임이 여기 혀 밑에 이렇게 여기 있어, 입 속에 있는데, 땡 하는 종소리가 개로 하여금 뭘 생각하게 했습니까? 뭐가 들어온다? 고기가 들어온다. 그러니까 개는 고기가 들어온다고 어떻게 한 거예요? 생각을 했다. 혹은 고기가 들어온다고 무슨 말 하면 좋겠어요? 들어온다고 믿었다. 믿었다. 이 믿은 것 때문에 이 침샘 속에 있는 세포가 믿음으로 뭐 한 겁니까? 반응한 겁니다. 이 마음속에 믿었다 하는 것이 우리 몸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침샘을 구성하고 있는 이 세포가 이 믿음에 의해서, 생각에 의해서 반응을 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위장세포가 반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장세포에서 그 고기 속에 있는 단백질을 소화하기 위한 소화효소를 생산해냅니다. 그 위액이 증가됐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어디서 뭐가 나왔어요? 췌장에서 단백질을 소화해내는 효소가 또 생산이 됐어요. 그러니까 침뿐만 아니라 온 소화기 계통이 고기가 들어온다라고 하는 생각 하나로, 고기는 안 들어오지만은 여러분,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렇죠? 고기는 안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땡 소리가 났기 때문에 그 땡 소리로 하여금 고기가 들어온다고 생각한 그 생각만으로 온 소화기 계통이 반응을 했습니다.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소화제, 즉 소화효소를 생산함으로 반응했습니다. 여러분, 위장세포나 췌장세포에서 소화효소를 생산할 때 이 소화효소는 이 세포 속에 어디에서 생산하는 겁니까? 어디서 생산하냐 하면요, 이 소화효소를 생산하는 소화효소 생산 인자가 있습니다. 인자. 자, 인자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포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세포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여드리면 여기 세포의 단면 이렇게 놨습니다. 세포. 자, 이 세포막이 이렇게 있죠. 세포막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세포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이게 여러분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입니다. 이게 여러분 자신입니다. 아시겠어요? 이 세포의 성질을 잘 아신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세포 핵 속에, 이 핵입니다. 핵 속에 이런 게 들어있죠. 여기 제가 하나 가지고 나왔는데,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거, 그죠? 이렇게 털실 뭉치 같은 게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십자로 이렇게 꼬여 있는 게 있어요. 예? 자, 근데 이걸 여기서 그려놓은 겁니다. 자, 보세요. 예.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걸 뭐라 그럽니까? 세포 속에 있는 이렇게 꼬여 있는 거. 여러분 국민학교 4학년 때 배우는 거예요. 국민학교 4학년 때. 국민학교도 안 나오신 분들만 모인 것 같아요. 오늘 저녁에. 예? 이걸 뭐라 그럽니까 이거? 제가 말하면 아 그래 하실 겁니다. 염색체. 아 하세요. 여러분 방 안에서 TV 보시는 분들 아마 아 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그렇죠? 염색체입니다. 이 세포 핵 속에 이 세포에서 제일 중요한 곳이 세포 핵입니다. 이 세포 핵이 세포의 성질을 결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갑상선 세포가 있잖아요. 이 갑상선 세포가 다른 세포와 다른 점은 갑상선 호르몬이라는 것을 생산한다는 점에서 달라요. 그렇죠? 그러면 이 갑상선 세포에는 갑상선 호르몬을 생산하는 갑상선 호르몬 생산 인자가 있다고 합니다. 인자가 있는 곳이 어디예요? 인자가 있는 곳이 이 염색체 안에 있습니다. 염색체 안에. 세포 핵 속에 염색체가 있고 이 염색체는 뭘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유전인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유전인자.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은 유전인자라는 것은 뭐냐? 그래서 여러분이 이 유전인자가 갑상선 호르몬을 생산합니다. 또 유전인자가 소화효소를 생산합니다. 소화제를 생산해내고 또 여러분 여자들이 여성 호르몬을 생산하지 않습니까? 여성 호르몬을 생산하는 유전인자가 여러분의 난소세포 속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유전인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유전인자가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어요? 한 번 더 어디 있어요? 한번 큰 소리로 얘기해 보세요. 염색체. 한번 국민학교 4학년 시절로 돌아가서 한번 크게 한번 해보세요. 뭐예요? 어디요? 염색체. 좋습니다. 염색체 속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노란색 염색체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꼬인 것이 우리 사람 세포 속에는 세포 핵 속에 이런 것이 23쌍이 있습니다. 46개. 그래서 가지 각종의 염색체가 이렇게 있다. 이게 한 쌍이죠. 한 쌍. 자, 이제 다른 염색체가 이게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염색체를 말이죠. 왜 이 과학자들이 옛날에 이걸 가지고 염색체라 그랬냐 하면은 옛날에 세포가 어떻게 생긴지 전혀 모를 때 현미경으로 세포를 관찰하려니까 세포를 관찰하면 세포가 투명합니다. 흐릿흐릿하게 보여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세포의 구조를 확인하기 위해서 염색을 했습니다. 세포를 염색을 했더니 그 중에서 염색이 제일 잘 되는 것이 세포 핵 속에 있어서 그래서 그거를 염색이 제일 잘 된다고 해서 염색체라고 해서 좀 유치한 이름이죠. 알고 보니까 그렇죠. 그때는 이 염색체가 뭔지 몰랐어요. 글쎄. 그저 염색이 잘 되는 물체가 있다 이런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그 염색체를 나중에 좀 과학이 발달하면서 보니까 이게 염색체가 한 뭉치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실로 되어 있어. 실로 이렇게 풀려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풀려 나오는 거를 과학자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풀려 나오는 거 실을 여러분 한번 이름을 지어 보세요. 이제 염색사 실사자. 여러분도 과학자 충분히 됩니다. 뭐 문제 없어요. 염색사. 그래서 염색사라 그랬어요. 나중에 과학이 더 발달해서요. 염색사를 현미경으로 잘 보니까 이게 꼬불꼬불해요. 그래서 확대해서 보니까 어떻게 보이냐면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꼬불꼬불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염색사를 확대해서 본 겁니다. 그 염색사 꼬불꼬불한 하나하나를 분석해 보니까 요게 꼬불꼬불한 거 하나 있죠. 요거 지금 요 한 개를 뭐라고 합니다. 핵산이라고 합니다. 핵산. 핵산이. 그 핵산이 뭐를 만들고 있어요? 염색사를 이루고 있고 염색사가 똘똘 뭉쳐서 이렇게 털실 뭉치가 된 것을 뭐라 그래요? 염색체라 그런다 이 말입니다. 이제 속 시원하죠. 여러분 이것만 해도 오늘 본점 찾았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요걸 뭐라 그런다고 그랬어요? 하나 동글동글한 거 하나 핵산. 기억하세요? 핵산. 그래서 핵산이라는 것이 우리 세포에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한 몇 년 전에 한국에 유행한 게 뭡니까? 무슨 식품을 먹어라? 핵산이 많은 식품을 먹어라. 왜? 핵산이 세포에서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고핵산 식품이 한참 유행합니다. 보니까 여러분, 고핵산 식품 사실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핵산이 이렇게 중요한데요, 이렇게 중요한 핵산은 여러분이 하나도 안 자셔도 여러분 몸속에서 그냥 평범하게 자신 음식에서 이 핵산을 자가 생산해냅니다. 절대로 걱정하지 마세요. 오히려 이 핵산 들어있는 음식 많이 자시면은 여러분 통풍이라는 병에 걸릴 가능성이 많아져요. 아시겠어요? 핵산 많이 먹는 음식이 어떤 걸 많이 먹는 게 핵산 많이 먹는 겁니까? 세포 많이 먹어야 핵산 많이 먹죠. 왜? 핵산이라는 게 어디에 들어있으니까? 세포에 들어있으니까. 그럼 세포 많이 먹는 건 뭐 많이 먹는 거예요? 예? 여러분 사과 먹으면 세포 많이 먹어야 안 먹어요? 세포 없습니다. 세포 없어요. 예. 세포란 것은 근육세포 먹는 겁니다. 근육세포. 근육세포가 뭐예요? 고기가 근육세포죠. 그러니까 세포 하나하나. 또 간세포, 콩팥세포, 이런 세포를 많이 먹으면 그 세포 속에 핵산이 많이 들어있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국 땅에 통풍이라는 병이 없었습니다.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 통풍 환자 본 일이 없습니다. 요새 통풍 환자가 참 많아요. 그렇죠? 핵산 섭취가 많아지니까 그 핵산이 신진대사가 돼서 남아 돌아가는 물질이 통풍을 일으킨다라는 학설이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자, 이래서 하여튼 그 핵산은 여러분이 많이 자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특히 고핵산 식품은 특히 상관없습니다. 건강하고. 아시겠어요? 건강을 해친다면 해칠 따름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핵산이 이러한 염색사를 이루고 있는데, 이렇게 핵산으로 이렇게 핵산이 이렇게 돼 있는, 이렇게 핵산이 이렇게 한 단위로 이렇게 돼 있는 거, 이걸 뭐라 그래요? 이것을 유전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염색사라는 것은 유전자가 계속해서 연결된 것을 염색사라고 해요. 그래서 염색체 속에는 뭐가 가득 있는 겁니까? 이 유전자가 가득 있는 겁니다. 이 유전자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유전자를 몇 개 들고 나왔어요. 그렇죠? 이거는 무슨 유전자냐 하면은 햇볕이 있을 때, 여러분 햇볕에 탈 때 멜라닌 색소를 생산하는 유전자, 또 소화 효소를 생산하는 유전자. 근데 이 유전자가 참 재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기를 낳으면 아기가 점점 자라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아기는 빨리 자라고 어떤 아기는 천천히 자랍니다. 그 자라는 데 따라서 뭐가 다르냐 하면은 이 성장 호르몬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키가 잘 안 크는 애들을 성장 호르몬 주사를 주면 쑥 커요. 그런데 이 성장 호르몬을 생산하는 소위 성장 호르몬 인자라는 게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여기서 제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세포 얘기는 좀 했으니까, 이 유전자의 성질이 참 이상합니다. 참 재밌어요. 어떻게 재밌냐 하면은, 여러분 쥐를 가지고 과학자들이 실험을 해봤습니다. 쥐가 새끼를 낳으면요, 이 어미쥐가 새끼쥐를 부지런히 핥아줍니다. 부지런히 핥아줘요. 그래서 부지런히 핥아주길래 과학자들이 왜 핥아줄까? 더러운 것을 청소해주나? 근데 더럽지도 않은데 계속 핥아주거든요. 근데요, 나중에 과학자들이 좀 신기해서 안 핥아주면 어떻게 되나? 그래서 새끼쥐들을 어미쥐와 분리시켜 버렸습니다. 분리시켜 놓고 가만 똑같은 음식을 주고 쥐가 어떻게 자라나 하고 한번 봤습니다. 봤더니요, 놀랍게도 어미쥐와 분리된 새끼쥐들은 잘 자라지가 않고 시름시름 앓기 시작해요. 그런데 똑같은 음식을 먹이는데 잘 핥아준다고 해서 이 새끼쥐들은 어미쥐와 함께 있는지 더 잘 자라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더 잘 자란다면은 무슨 호르몬이 더 많이 나오겠다?
성장 호르몬이 더 많이 나오겠다 해서 실제로 그 쥐들을 피를 뽑아서 성장 호르몬을 검사를 해보니까 어미쥐가 부지런히 핥아주는 쥐들은 성장 호르몬이 많이 생산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똑같은 음식을 먹고 크는 새끼쥐들인데 어미쥐와 분리돼서 어미쥐가 핥아주지 않으니까 뭐가 안 나와요? 성장 호르몬이 부족해요, 글쎄. 그러니까 성장이 잘 안 되고 몸이 점점 약해지고 나중에 보니까 저항력도 점점 떨어져서 아주 병에 쉽게 걸린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거 보세요. 제가 여기서 여러분께 딱 집어내 드려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이 무엇보다 더 중요하다? 어미쥐의 사랑이 새끼쥐가 먹는 음식보다 뭐예요? 중요하다는 것이 딱 나타납니다. 그렇잖아요. 사람이 음식만으로만 살지는 못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미쥐의 사랑이 무엇을 자극했기 때문에 성장 호르몬이 높아진 겁니까? 성장 호르몬을 생산해내는 뭐가요? 성장 호르몬 인자라고 그래 보시죠. 유전인자를 자극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과학자들이 이것을 발견하고는요, 아주 깨름직하게 못마땅하게 생각했어요. 완전 과학자들은 사랑이란 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게 사랑이 뭐 어느 죽을 사랑이냐? 어미쥐가 혓바닥으로 핥아주는 그 뭐예요? 물리적인 자극이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요, 어미쥐의 혓바닥과 똑같이 생긴 붓을 하나 구했어요. 그래서 이 붓을 가지고 싹싹 핥아줬습니다. 새끼쥐를 핥아줬더니 이 새끼쥐들이 성장 호르몬이 나왔겠어요, 안 나왔겠어요?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나오잖아요. 글쎄, 나와요. 나와요. 이 나온다는 원칙이 뭐하고 똑같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파블로브의 개하고 똑같습니다. 그렇죠? 고기가 없는데 땡 소리만 나도 유전인자가 자극이 돼서 세포가 반응을 한다 이 말입니다. 네,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파블로브의 개에게 자꾸 땡땡 하면 어떻게 될까요? 첫날은 침 많이 흘릴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두 번째 날은 어떨까요? 별로예요. 셋째는 한 일주일 지나면 땡 해라, 웃기지 마라 그래요. 웃기지 마라 그래요. 붓질도 해보니까 그래요. 처음에는 성장 호르몬이 나와요. 나오는데 이틀째 살째 되니까 안 나오는 거죠.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이 세포는 실질적으로 사랑이 없어도, 또 실질적으로 고기가 들어가지 않아도 고기가 들어오는구나, 사랑을 받는구나 하는 뭐요? 생각만으로도 자극을 받아서 반응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건강 원칙 속에 땡 원칙이 있습니다. 땡 원칙. 그래서 이 소변을 먹어도 낫는다라고 하는 뭐요? 생각으로 나을 수 있다 이겁니다. 아시겠어요? 그것은 땡 원칙에 속합니다. 땡 원칙.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그 소변을 자꾸 마신다고 해서 자꾸 건강해지겠어요? 안 지겠어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땡 할 때 땡 하지, 자꾸 땡땡땡땡 하면 힘이 없어져서 나중에 함을 가버리는 거 있죠. 여러분, 그래서 확실한 이 진리가 제시되지 않고 고기가 없는 땡소리, 어미쥐의 사랑이 없는 붓질, 이런 것들은 처음에는 뭔가 되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힘이 없어서 함을 갑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등푸른 생선이니 영지버섯이니 뭐니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다 함을 갑니까 안 갑니까? 다 함물씩 가는 겁니다. 영원한 건 뭐만 남습니까? 영원한 진리가 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건강은 땡소리 가지고 여러분이 만족하시다가는요, 점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병 증세만 없어지고 또 몸은 약한 채로 그대로 있기 때문에 다른 병이 또 생기고 또 다른 땡이 들어와요. 그렇죠? 땡 하다가 결국은 건강해지지 못한 채로 돌아가시게 됩니다. 결국은 나중에 아무리 많은 땡 소리를 내봐야 몸이 반응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비극적인 혼동된 건강론 속에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 유전자가 원하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 보신 우리를 구성하고 있는 세포가 원하는 것은, 물론 붓질도 중요하고 물론 뭐도 중요합니까? 땡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 표시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중요하나 실제로 땡 소리가 났다면 고기가 따라와야 되고, 그 다음에 붓질이 있었다면 뭐가 반드시 따라와야 돼요? 사랑이 반드시 따라와야만 이 세포는 피곤해지지 않고 계속 생명력을 유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래서 정말 우리가 건강에서 뭐가 중요한 것인가? 건강이라는 것은 세포를 건강하게 해야 되는 것이, 이것이 건강인데, 세포에게 실제로 생명력을 주는 것, 세포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유전인자입니다. 그래서 이 염색체를 구성하고 있는 이 유전자에게 생명력을 주는 그 힘이 무슨 힘입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힘입니다. 눈에 안 보이지만은 이 유전자를 자극할 수 있는 위대한 힘입니다. 여러분, 암이 걸린 사람들이 암 치료를 받고 특히 방사선 치료를 받을 때 생기는 현상이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방사선이라는 게 여러분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만질 수도 없어요. 방사선이 들어올 때 여러분이 뭐가 들어온다고 느낄 수 있습니까? 느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머리털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왜 머리털이 빠집니까? 이 방사선이 이 머리털을 생산하는 세포, 그걸 모근세포라고 합니다. 모근세포. 이 모근세포 속에서 여러분, 이 머리털이 뭐예요? 머리털이 단백질입니다. 이 머리털이라고 하는 단백질을 생산해내는 머리털 단백 유전인자가 있습니다. 이 머리털 유전인자를 파괴하기 때문에 머리털이 빠져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자, 이래서 방사선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에너지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는 그런 에너지지만은 우리 몸을 뚫고 들어와서 자기도 모를 때 모르게 뚫고 들어와서 우리 세포 속의 유전자를 파괴하는 그러한 파괴적 에너지입니다.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요, 저는 사랑을 이 방사선과 같은 에너지로 좀 생각해 보겠는데, 사랑이라는 것도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안 보입니다. 사랑이 느낄 수도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 사랑이라고 하는 광선, 그렇죠?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 에너지는 여러분의 몸을 뚫고 들어와서 여러분 세포 속에 있는 성장을 촉진시키는 성장 호르몬을 생산해내는 무엇을요? 유전인자를 자극하는, 유전인자의 생명력을 주는, 파괴하기보다는 뭐예요? 방사선처럼 파괴하기보다는 생명력을 주는 생명의 방사선이다 이 말입니다. 생명의 광선이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생명의 빛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방사선 하는 게 빛선자 아닙니까? 생명의 광선, 사랑.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나중에 밤늦게 집에 돌아가셨을 때 참 여러분이 귀엽게 키우시는 아드님이나 따님이 혹은 손자가 조용히 자고 있는 장면을 보면서 참 이쁜 놈이다 그러면서 이마에 자고 있는데 이마에 뽀뽀를 하신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뽀뽀가 그냥 하나의 물리적인 접촉이 아니라 뭐가 들어가고 있는 겁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생명의 빛이, 생명의 광선이 여러분이 사랑하는 손자의 세포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랑한다는 것이 얼마나 건강에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것을 빼놓고 혼자서 뭘 먹어서
그것도 오줌까지 먹어서 건강해지겠다는 것은 여러분 참 혼동된 건강관입니다. 그것은 사람을 뭐예요? 하나의 인간으로 보지 않고 물체로 보는 겁니다. 물체로. 그래서 물체가 고장이 나면 물체로서 고쳐보자. 사람이라는 것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고쳐져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이 고쳐지려면 뭐가 필요한 겁니까? 사랑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마음만 고칠 뿐만 아니라 뭐까지도 고칩니까? 여러분의 세포까지도 고친다. 여러분의 성장 호르몬을 생산하는 그런 유전인자가 아주 그냥 우울증에 빠져서 성장 호르몬을 생산하지 않고 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사랑이란 것이 들어가면은 성장 호르몬을 생산해내기 시작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받지 못한 동물들은 오래 살지도 못하고 성장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참 재미있는 현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미국 사람들이 그 애완용 동물들을 많이 키우지 않습니까? 키우는데 참 그 개들이 대개 한 10년 내지 12년을 살면 다 죽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개들은요 16년, 18년을 살아요. 우리 개는 16년이 돼도 아직도 이렇게 정정하다. 사람들이 안 믿었죠. 그런데 과학자들이 실험을 했습니다. 쥐를 혼자 키워봤습니다. 지난 1989년도에 나간 이 프로그램에 이 UC 버클리에 있는 이 교수하고 제가 대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쥐를 혼자 키우니까 원래 쥐들이 수명이 2년입니다. 실험실에서 2년인데 혼자 키우는 쥐들은 600일 만에 죽어버려요. 똑같은 음식을 먹이는데도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한 겁니까? 그러나 친구가 있는 쥐들은 자기 수명을 살아요. 2년 700일. 그런데요, 그 쥐들이 사람들이 사랑해 줄 때, 그러니까 쥐의 차원을 초월해서 무슨 정령? 초지적인 관계를 맺을 때, 즉 쥐의 차원을 넘어서 인간과의 관계를 맺을 때, 이 쥐들은 사랑을 더 쥐적인 사랑뿐만 아니라 무슨 사랑을 더 받아요? 초지적인 사랑을 받는 쥐들은 950일을 산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저 우리가 보는 정상 수명이라는 것은 그것은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한 그 상태에서 정상 수명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음식으로 모자라는 부분, 서울의 공기가 참 나쁩니다. 공기로 모자라는 부분은 뭘로 채워야만 됩니까? 사랑으로만 채워야만 됩니다, 여러분. 서울은 공기가 나쁘니까 가망 없어, 건강해질 가망 없어.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위마에 와서 박사님 이제 서울로 돌아가면 어떡합니까? 공기도 나쁘고 물도 나쁘고 운동할 때도 신통치 않고. 그러면 저는 그렇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과 여러분 사모님 사이, 남편 사이, 가족 사이에, 친구들 사이에 사랑을 해보시면 그것이 충분히 뭐예요? 충분히 그것을 모자라는 것을 넉넉히 보충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개념인지 모릅니다. 저는 이 사랑 개혁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때까지 건강이라는 것은 혼자 숨어서 뭐예요? 몸에 좋다는 거 홀딱홀딱 마시면 건강해질 줄 알았죠.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진 겁니다. 뭐가 형성이 돼야만 건강해집니까? 관계가 형성이 돼야만 됩니다. 관계가 형성이 돼요. 사랑은 이기심 속에서는, 건강이라는 것은 이기심 속에서는 있을 수 없습니다. 관계 속에서 뭐가 흘러갑니까,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이 흘러갑니다.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사랑이라는 것이 흘러가지 않습니다. 저는 땅값이 오름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고 해가지고 그 돈 때문에 돈이 없었더라면 관계가 유지되었을 텐데, 돈이 없으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세포의 생명력을 주는 그 사랑이라는 것이 동생에서 형으로 옮겨가고 누나에서 참으로 어머니로 옮겨가고 이래서 사랑이 흘러갈 텐데, 돈이 생기니까 누가 돈을 더 많이 가지냐로 사랑이 차단되는 것이 얼마나 마음 아픈지 모릅니다. 여러분, 돈으로 사랑을 희생하시면 여러분의 생명을 돈으로 바꾸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돈이 사랑보다 중요한 것으로 지금 착각하는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돈은 좀 없더라도 사랑이 있는 사람이 부유한 사람이요, 사랑이 있는 사람이 이 세포를 구성하고 있는 유전자의 생명이 넘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정말 이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운동을 벌려야 되고, 이 사랑운동이 무슨 운동이 되냐면 생명운동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러한 서로서로 사랑을 주고받는 것이 몸에 좋다는 음식, 몸에 좋다는 모습, 이런 것보다는 훨씬 더 필요하다 이겁니다. 네. 여러분, 동물들도 말입니다. 동물들도 서로 사랑을 표시합니다. 그 무뚝뚝한 소들도, 여러분, 제가 스위스에 가서 참 제가 소들을 많이 관찰했는데요, 스위스에 가면 사실은 스위스는 소천국인 것 같아요. 그 아름다운 알프스 산에 소들이 그냥 소들판입니다. 이 소들이요, 풀을 뜯어먹다가 심심하면요 옆에 소를 핥아줘요. 참 재미있는 현상이다. 그리고 또 여러분, 이렇게 원숭이들이 나무에 앉아서 뭐 합니까? 서로서로 긁어주고 이 잡아줍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원숭이들은 외톨박이가 된 원숭이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표범이 그냥 한번 습격합니다. 그래서 표범 나무를 잘 타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숭이를 잡아먹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표범이 싹 습격을 해서 원숭이 2마리가 잡혀갔다 이겁니다. 잡혀가면요, 그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습니까? 그런데 그때 원숭이들이 모여서, 끼리끼리 모여서 막 서로서로 긁어줘요. 글쎄요. 긁어주는데 긁어줄 수 있는 상대가 없는 외톨방이 원숭이들도 있어요. 그래서요, 이 유명한 그 인류학자인 닥터 사포르스키라는 사람이 그 원숭이들의 나타나는 현상을 연구하기 위해서 마취제 총을 쏘아서 떨어뜨렸습니다. 그래서 긁어주는 원숭이들을 조사해 보니까 스트레스 호르몬이 뚝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혼자서 긁어줄 수 있는 뭐요? 상대가 없는 원숭이들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이만큼 올라가 있는 거죠. 안 떨어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무한해서 스트레스 쌓이면 어떡합니까? 남이 안 긁어주면 어떻게라도 해요. 지가 지를 긁지요, 자기가 자기를. 이 사랑을 해준다는 것, 긁어준다는 것, 붓질해준다는 것, 핥아준다는 것, 여러분, 이러한 표시가 여러분의 건강과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랑을 준다는 것, 긁어준다는 것, 붓질을 해준다는 것, 이것은 반드시 누가 있어야 됩니까? 상대가 있어야 됩니다. 상대와의 관계가 맺어져야 됩니다. 이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얼마나 중요한 존재가 되는 겁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제 옆 사람 얼굴을 한번 쳐다보세요. 한번 쳐다보세요. 모르는 사이일 겁니다. 그렇죠? 처음 보는 사이일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이 모르는 사이로 있을 때보다는 여러분이 아는 사이로 있는 것이 여러분 건강에 굉장히 이롭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왕 이렇게 됐으니까 한번 인사 이렇게 하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이 인사한다는 것이 예의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인사한다는 것이 여러분에게 서로서로에게 생명이 되는 겁니다. 서로서로에게 건강이 되는 겁니다. 서로서로에게 친절한다는 것이 나에게 굉장히 중요한 건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악수 한번 해보세요. 악수. 한번 해보세요. 특히 모르시는 분끼리. 자, 뭐가 통하고 있습니까, 지금? 뭐가 통하고 있습니까? 사랑이 통하고 있으니까 박수 한번 치줍시다, 우리. 여러분, 저는 이 사실을, 이게 평범한 사실입니다. 그렇죠? 평범한, 가장 단순한, 우리 일상생활에 가장 가까운 진리입니다.
진리입니다. 사랑이 생명이다. 그러나 사랑은 뭐가 있어야만 연결이 됩니까? 관계가 있어야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한국 사회는 관계가 없어지는 사회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익명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서로 알고 지낸다는 것이 귀찮아지는 사회가 돼서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생명력의 단절이 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한 사람의 건강뿐만 아니라 이 사회의 건강과도 깊은 연관을 맺고 있습니다. 이 사회의 건강뿐만 아니라 이 국가의 운명과도 깊은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사랑이 흘러가는 관계를 맺는 개혁이 일어나야 됩니다. 인사하는 개혁이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미국인 청중 같으면 서로 한번 끌어안아 보라고도 하고 싶은데 그랬다고는 만성이 혹시 날까 싶어서 그 부탁은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어떤 사람을 만날 때 여러분 미국인들은 서로 끌어안지 않습니까? 제가 저 스페인, 포르투갈 저 지방에 갔더니 막 이 얘기를 하고 났더니요 악수는 고사하고 뭐해요? 끌어안고 뽀뽀를 합니다. 양볼에다가 뽀뽀를 해요. 그것도 한쪽 볼에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사랑을 표시한다는 것이 나에게 생명이 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금방 돈 안 들고 실천에 옮길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스트레스가 있더라도 이 스트레스가 우리 세포를 죽이는 가장 치명적인 요소입니다. 이 스트레스의 해소는 뭐가 가장 해소를 잘 시킵니까? 사랑이란 겁니다, 여러분. 사랑 없이 해소를 시키려 보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슨 명상을 해야 되고 그냥 스트레스 해소하려고 그냥 온갖 힘을 다 쓰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의미의 스트레스 해소는 정말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그 사랑하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의 사진을 꺼내서 한번 보는 것. 여러분의 그 참 귀여운 자녀들 사진을 꺼내서 한번 보는 것. 그 얼마나 큰 스트레스 해소돼. 그러나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들과 원수가 졌다면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대상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 대상이 없어지면 스트레스 해소의 길이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래서 가족들이 모여서 한 밥상에서 같이 먹는다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러나 이것은 수억 원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사랑이 그 밥상을 통해서 이렇게 흘러갈 때 먹는다는 관계처럼 중요한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사 한 끼 함께 합시다 하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식사 한 끼 하는 일이 이제는 돈이 흘러가기 위해서 식사 한 끼 하는 거지 사랑이 흘러가기 위해서 식사 한 끼 하는 것은 드물게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사회 속에 생명력이 다시 들어와야 됩니다. 이제는 내가 정말 식사를 한 끼 해봅시다. 그래서 이 동물들도 말입니다. 이렇습니다. 혼자 두고 여러분 쥐들이 옥수수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쥐들이 옥수수를 좋아하는데 이 옥수수를 혼자 독방에다 쥐를 넣어놓고 옥수수를 먹이면요 나중에 옥수수를 싫어합니다. 옥수수를 미워해요. 뭐가 싫기 때문에? 혼자 있는 것이 싫기 때문에 옥수수가 싫어지는 거 있죠. 그 맛있던 옥수수가 싫어지는 거 있죠. 이 모든 생물체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관계가 있어야 돼요. 관계가 단절이 될 때 가장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죄수들을 가장 고통스럽게 하려면 어디다 집어넣는 겁니까? 독방에다 집어넣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관계가 단절된 것이 가장 큰 벌이라는 것을, 괴로움이라는 것을 우리가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회에서 우리도 모르게 관계를 차단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제는 관계를 형성해서 정말 사랑이 흘러가는 가족이 되고 사랑이 흘러가는 이 사회가 되어야 됩니다. 직장이 되고. 사랑이라는 것이 무슨 얼어 죽을 사랑이야. 이렇게 된 사회는 정말 앞으로 심각한 사회가 됩니다. 무서운 사회로 변합니다. 여러분 요새 병들이 말이죠. 현대의학이 아주 극도로 발달하면서 어떤 것을 현대의학이 깨닫기 시작하냐고 하면은
병이란 것은 고칠 수가 없다는 사실을 현대의학이 깨닫습니다. 왜요? 병이란 게 어디에 생기는 병이기 때문에 고칠 수가 없어요? 유전자의 병이 생기는 겁니다. 유전자에. 그래서 당뇨병이라는 병도 알고 보니까 어디에 생겼어요? 병이? 유전자의 병이 생긴 겁니다. 유전자에 생긴 병이니까 유전하지요. 그렇죠. 여러분, 옛날에는요, 암이라는 병이 유전하는 줄 몰랐습니다. 이제는 암이라는 병도 유전병으로 이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장암이 걸린 부모들이 있으면 자녀들도 대장암에 걸릴 가능성이, 그 대장암 인자가 발견됐다니까요. 그러니까 암이라는 병도 결국 어디에 고장이 생긴 거예요? 유전인자에 고장이 생깁니다. 치매증도 유전인자예요. 알고 보니까. 관절염도 알고 보니까 유전인자예요. 여러분, B형 간염도 유전합니까? 안 합니까? 유전합니다. 왜요? B형 간염 바이러스가 간 세포 속에 유전자를 침투해 들어가서 그러니까 그것이 유전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전자를 치료할 도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병을 치료할 수 없다는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의학이 추구하고 있는 것은 유전자요법이라는 것을 지금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 유전자가 병이 났는데 이 유전자를 어떻게 하면 될까? 그래서 유전자를 수리하는 방법을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쁜 유전자가 있으면 그 유전자를 제거하고 건강한 사람에 있는 좋은 유전자를 넣어주면은 아마 병이 고쳐지지 않을까, 이러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제는 제가 이 강의를 시작하고 나서부터 진정한 치료법이 유전자를 치료하는 것은 무엇이라는 걸 깨달았습니까? 사랑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왜? 사랑이라는 것은 유전자에 무엇을 미치니까?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심지어 이런 일이 있습니다. 암 환자들이 여러분 참 많이 생겼지 않습니까? 이 한국 땅에. 여러분, 지난 5년, 4, 5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 땅에서 제일 사망률이 높은 병이, 제일 사람들이 걸려서 그 병으로 해서 많이 사망하는 그 병이 중풍이었던가 봅니다. 그런데 3년 전부터인가 이게 뭘로 변해버렸습니까? 암으로 변했습니다. 암으로 변했다는 말은 한국 사람들의 뭐에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입니까? 유전인자에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이 유전인자가 가장 손상을 쉽게 입는 때가 언제이겠습니까? 이 유전인자가 손상되면 복구해주는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라고요? 사랑이라고 하는 에너지인데, 사랑이라고 하는 에너지는 점점 식어지면서 이 유전인자를 파괴시키는 스트레스라고 하는 에너지는 점점 강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암이 사망률이 제일 높은 병이 안 될 수가 없죠, 여러분. 안 될 수가 없죠. 이 경향을 바꾸는 데는 뭐가 회복이 되어야 됩니까, 여러분? 사랑이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오늘 처음 모르시는 옆에 분들하고 악수를 하신 것 같이, 내가 얼마나 건강해질 거냐 하는 것은 이제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 자신을 얼마나 그 사람들을 도와주고 얼마나 그 사랑을 표시하느냐, 여러분의 건강에 80%가 달려 있습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때까지 보지 못했던 부분이에요. 이 보지 못했던 부분, 이 진리의 부분을 봐야 됩니다. 이 얘기는 여러분 영영 없어지지 않을 얘기입니다. 사랑이 위대한 것이요, 사랑이 세포에 생명력을 준다는 것은 이건 근본적인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 얘기를 해서 절대 돈 벌 수는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사랑은 돈 주고 사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돈을 주고 사는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래서 암이라는 병이 지금 사망률 최고를 기록하는 병이 되어버렸습니다. 심각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왜 그렇게 된지 이제 생각이 나시죠? 감이 잡히죠? 여러분, 저는요, 이 한국 땅에 이 사랑운동이 생겨나지 않으면은 여러분, 이 큰일 난다는 제가 느낌을 받은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 이 건강을 먹는 건 가만 가지고 이렇게 논하다니, 심지어 구데기까지 먹어야 되고,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아무리 더러운 것도 먹어야 되고, 이것은 사랑과는 너무나 상반된 논리입니다. 아름답지 않습니다. 사랑은 어떤 겁니까? 아름다운 겁니다. 아름다움은 생명입니다, 여러분. 아름답지 더러운 생명이란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생명체는 모두가 아름답습니다. 이 자연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이래서요, 정말 이 한국 땅에서 제가 아주 섬찟하게 느낀 게 하나 있습니다. 첫째 느낀 거는요,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죽일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여자가 임신을 했는데 아들이 아니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죽일 수 있다는 거. 사랑이 식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내 자식이기 때문에 아들이든 딸이든 사랑을 퍼부어야 되는데, 이것이 아들이 아니라는 죄로 죽어가는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 경시 사상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섬찟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듣고 보니까 섬찟하죠? 이것을 우리가 여러분 마음속에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그런 일을 한 일이 있더라도 정말 내 마음속에, 내 세포 속에 다시 사랑이 들어오기를, 사랑을 실천한 생활을 하기를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 결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제가 섬찟하게 느낀 게 있습니다. 그 다음 섬찟하게 느낀 게 있는 게 뭐냐 하면은, 미국 사람들 참 이혼 많이 합니다. 이혼 많이 해요. 그런데 이혼을 하면서 가장 치열하게 싸우는 부분이 돈을 누가 많이 갖겠다 싸우지 않습니다. 그 싸우는 이유가 서로 자식들을 자기가 차지해서 키우겠다는 싸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식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원칙입니다. 그것을 무슨 윤이라 그럽니까? 천륜이라고 합니다. 천륜.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변할 수 없는 천륜입니다. 세포들은, 우리 몸의 세포들은 천륜대로 창조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포는 사랑에 반응하도록 되어 있다 이겁니다. 아시겠어요? 천륜을 따라서, 사랑이란 것이 천륜 아닙니까? 적어도 이혼은 하지만은 그 천륜 속에서 이혼을 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아시겠어요? 천륜은 어기지 않고 이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남녀가 만나서 마음에 안 맞고 도저히 같이 살 수 없어서 헤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러나 그 어른들이 헤어지는 것은 헤어지는 것이지만은, 내가 낳아놓은 자식에 대한 사랑이 식어진다면은, 천륜이 식어진다면은, 사랑이 식어진다면은 내 세포 속에 생명이 식어진다는 놀라운 얘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한국에 와서 그 젊은 부부가 이혼을 할 때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이 자식을 서로 상대방에게 맡기겠다는 것이, 천륜이 없어지는 나라가 되면은 여러분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정말 제가 기독교 신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합니까? 정말 사랑운동이 일어나야 되겠다는 생각이 그때 든 겁니다, 여러분. 그때 들면서 제가 건강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정말 사랑이 식어지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에 우리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신 분 여러분들이나 지금 이 TV를 보고 계시는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정말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장 중요한 개혁을 해야 될 때입니다. 저는 이 개혁의 풍조를 정말 희망차게 보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대통령 각하께서 정말 운동을 솔선수범해서 하시고 건강식을 하신다는 데 대해서 저는 그것부터 옳은 일을 하시는 분,
이라는 인상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좀 지금 현재 어렵지만은 정말 옳은 일을 해야만 우리가 무엇을 가지게 됩니까? 장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지금은 조금 불편하더라도, 내가 지금은 남을 사랑하는 것이 조금 불편하더라도, 여러분 사랑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남을 용서 한번 해보십시오. 남이 나에게 참 정말 못쓸 짓을 했을 때 용서한다는 것처럼 괴로운 것이 없을 것이라는 착각 속에 우리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용서한다는 것이 억울한 것처럼 느끼면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용서 한번 해보세요. 이야, 용서한다는 것이 이렇게 기분 좋은 건 줄 몰랐다. 여러분 제가 운동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건강식하고 운동 안 하기보다는 뭐예요? 건강식 안 하고 운동하는 것이 더 낫다. 이 운동이 생명입니다. 여러분 이 운동이라는 것은요, 사랑은 운동이 필요합니다. 사랑은 움직여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은 앉아서 아무 꼼짝 안 하고 하는 것은 좀 힘듭니다. 그러니까 동물들이 사랑할 때는 핥아준다든지 쓰다듬어 준다든지 이 잡아준다든지 하는 행동과 항상 사랑이라는 것은 함께합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지만은 이 마음이 무엇으로 표시되어야 됩니까? 행동으로 표시되어야 되는 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동물들도 다 행동으로 표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심지어 여러분 6.25 직후에요, 우리나라에 전후후무한 기현상이 하나 벌어진 게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그때 6.25 직후에 나이가 8살, 9살 뭐 이거밖에 안 됐을 때입니다. 그때인데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가정에서 뭐 동물을 키운다든가 무슨 새를 키운다든가 이게 별로 짐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짐이 있으신 분도 계시지만, 그때요 한때 집집마다 뭘 키운 적이 있습니까? 새를 키운 적이 있다. 새를. 그때 십자매 인꼬, 그때 그 인꼬 부부라는 말이 그때 탄생한 겁니다. 그 서로 사랑을 표시하는 부부를 우리가 인꼬 부부라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왜 그때, 앞으로도 그런 일이 또 이 한국 땅에 생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왜 그때 그런 현상이 생겼을까 하고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더니, 그때처럼 한국 민족의 스트레스가 극도로 찬 때가 없었습니다. 극도로 스트레스가 차 있었어요. 가족은 이산 가족이 됐지요. 그렇죠? 경제는 불안하지요. 병은 돌지요. 정말 불안했습니다. 그때 이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무엇을 보는 겁니까? 심지어는 새들끼리 서로 뽀뽀하는 걸 보고도 스트레스가 해소된 겁니다. 그렇죠? 사랑이라는 것이 이렇게 힘이 있는 겁니다. 심지어 새 2마리가 정답게 뽀뽀하는 것도 보면 스트레스가 풀리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돈 주고 새가 뽀뽀하는 것을 보면서 스트레스가 풀려고 하는데, 우리 스스로가 우리 부부간에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부부간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간에 한다든가 형제간에 한다든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것이 여러분의 세포의 생명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먹는 것만이 건강이 아닙니다. 여러분 건강에는 반드시 먹는 것도 포함이 돼야 되겠지만, 이것이 먹는 것만이 건강이라고 착각할 때는 여러분이 오히려 더 병이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암이 많아졌지 않습니까? 이 암이 유전자의 병입니다. 이 유전자들이 이 염색체 하나 속에 유전자가 수만 개씩 들어있습니다. 수만 개씩. 그런데 이 수만 개 유전자 중에 암 환자들은 한 3개 내지 4개가 유전자가 삐뚤어져 버립니다. 이렇게 유전자가 사실은 이런 모양으로 아주 부드러운 모양으로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이 유전자가 그냥 이렇게 삐뚤어져 버린 거죠. 이렇게 되면 암인자가 된다는 겁니다. 암인자가 돼요. 여러분 뭐 안 받으면 삐뚤어져요? 사랑 안 받으면 삐뚤어집니다. 여러분 세포에게 대한 사랑은 뭐가 세포에게 대한 사랑입니까? 건강식이 사랑이죠. 그렇죠. 물론 서로 주고받는 마음의 사랑도 이 세포가 필요하지만은, 마음의 사랑을 줘도 자꾸 세포가 싫어하는 음식을 먹어요. 뭘 마신다고 마시는데 보니까 막 카페인이 막 들어와요. 그렇죠. 세포가 카페인 싫어합니다. 그래서 세포가 견디다 못해서 이 사람은 나를 전혀 안 사랑하는구나, 삐뚤어져 버립니다. 인자가 삐뚤어집니다.
삐뚤어지면 이것이 삐뚤어진 인자, 비정상적인 인자가 돼서 이것을 암인자라고 합니다. 암인자. 그런데 이 암인자가 한 개 정도, 2개 정도 생기면요, 양성종양이 되는 겁니다. 양성종양. 아시겠어요? 그런데 이것이 2개 넘어서, 여러분 제가 과학적으로 조금, 이것이 제가 너무 간단하게 얘기해서 조금 모순이 있을지라도 좀 양해하십시오. 2개 이상이 넘어서 이게 3개, 4개가 되면요, 악성종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유전인자가 3개, 4개 인자가 이렇게 삐뚤어질지라도 특별한 인자가 하나 있습니다. 이 인자만 살아가지고 참아라 하면 암이 안 돼요. 그 인자가 무슨 인자를 하면, 여러분, 항암인자라는 게 있습니다. 항암인자. 암세포가 안 되도록 억제하는 소위 암 억제 인자라는 게 있습니다. 영어로는 tumor suppressor gene이라는 게 있습니다. anti-oncogene. 이런 특수한 인자가 최근에 발견되었습니다. 이 인자가 최종적으로 포기해버립니다. 아이고, 나도 도저히 안 되겠다. 포기할 때 드디어 여러분의 세포가 악성세포로 변해버립니다. 그런데요, 이 악성세포로 변했다고 해서 암이 금방 퍼지지 않는다는 사실이 발견됐어요. 암세포가 되면은 이 암세포들은요, 끼리끼리 붙어 있을 생각을 안 해요. 정상세포들은 항상 끼리끼리 붙어 있어야만 건강합니다. 친구가 있고 관계가 있어야만 정상세포는 건강합니다. 그래서 정상세포들은 항상 서로서로 접촉을 해가지고 서로서로 항상 뭐예요? 이 대화를 나눕니다. 근데 암세포의 특징은 대화를 안 나누고 나중에 암세포가 정말 악한 암세포가 되면요, 이 세포가 붙어 있지 않으려고 그래요. 자꾸 쉽게 떨어져 나가려고 합니다. 참 묘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로서로 사랑을 나누지 않고 내 혼자 외톨박이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결국 이상이 생길 가능성이 많단 말입니다. 여러분 둘러보십시오. 친구가 많고 마음이 너그럽고 그런 사람이 고기를 먹어도 병이 잘 안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혼자서 건강해지겠다고 혼자서 현미밥 먹고 혼자서 채소 좀 쪄서 마시고 하는 사람이 또 마음에 걸렸어. 그렇잖아요? 음식만이 건강하게 하는 겁니다. 이 관계 속에서 사랑이 흘러가야 됩니다. 그래서요, 드디어 나중에는 이 암이 퍼질 때는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암이 퍼지는 것을 억제하는 소위 항전이인자가 있습니다. 그 암이 전이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전이를 못하게 하는 인자도 이 염색체 속에 있어요. 그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한 인자들이 다 있는데 내가 암이 생겼다는 것은 무슨 인자가 없어졌다는 얘기입니까? 암 억제 항암 인자가 없어졌다는. 항암 인자가 없어져. 어디로 간지 없어져 버려요. 그 다음에 전이한 사람들은 뭐가 없어졌어요? 항전이 인자가 없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그러나 암은 완치될 수 있습니다. 완치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암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 저녁에 시간이 없어서 암 얘기만 하는데 앞으로 시간이 있으면 암 얘기도 하고 싶고 중풍 얘기도 하고 싶고 당뇨병 얘기도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알아듣기 쉽게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말씀드리고 싶은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암이 나을 수 있다는 사실이 발견된 겁니다. 어떻게 발견되냐면요, 암학자들이 암세포와 정상세포를 같은 시험관에 넣어서 키워봤습니다. 그 실험을 한 이유는 뭐냐 하면은 암세포가 얼마나 세길래 정상세포를 얼마나 빨리 암세포로 변화시켜 버릴 수 있을까 하고 그것을 발견하려고 실험을 했더니요, 나중에 실험 결과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그 속에 집어넣은 암세포가 전부 정상세포로 변해버린 거 있죠. 그래서 이 항암인자라는 걸 발견한 겁니다. 알고 보니까 정상세포는 무슨 인자가 건재합니까? 항암인자가 건재합니다. 암세포가 되지 않게 하는 인자가 있다. 이 항암인자가 건재합니다. 이 건재한 항암인자가 이 대화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암세포에게 뭘 붙인 거예요? 말을 붙였어요. 글쎄, 악수합시다. 어떻게 처음 뵙겠습니다. 암세포는 이랬는데 정상세포가 가서 정상세포는 무엇을 하는 것이 본능입니까? 사랑을 하는 것이 본능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것이 본능입니다. 우리 정상 사람은 사랑하는 것이 본능이 되어야 됩니다. 자,
이래서 정상세포가 자꾸 자, 악수합시다. 어떻게 영 안 좋아 보이십니다. 암세포 뭐 자꾸 이랬다면. 근데 또 보면요, 정상세포는 뭘 나누어 가지길 좋아하는데 암세포는 혼자 하는 거 있죠, 혼자. 또 정상세포는요, 영양소의 밸런스가 잘 맞아야만 정상세포는 좋아하는데 암세포는 밸런스 상관없습니다. 아무거나 좋다는 거 다 먹는 거 있죠. 그래서 정상세포는 자기의 크기가 얼마가 돼야 되는지도 알아요. 아는데 암세포는 혼자서 커버리는 거 있죠.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상세포가 볼 때 암세포가 얼마나 안 입고 없겠습니까? 저것 때문에 우리가 고생한다 그럴 텐데 이 정상세포하고 같은 시험관에 넣으면요, 정상세포가 가서 얼마나 괴로우십니까? 악수 좀 하십시오. 이래가지고 그 사랑을 받아가지고 이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변하는 거 있죠. 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러니까 1000명의 암 환자가 있으면 2~3명은요 개복 수술했다가 의사 선생님 아이고 안 되겠습니다. 뭐 수술도 안 되겠고 화학요법도 안 되겠고 방사선요법 다 안 되겠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6개월 후에 어떻게 해요? 싹 나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낫는 이유가 정상세포가 암세포를 설득시켰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얘기죠. 옛날에는 그걸 기적이다 그랬는데 이제는 과학적으로 그게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 실험실에서 그게 이제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요, 정상세포 속에 있는 항암인자가 항암 물질이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자꾸 옆집에서 떡을 해가지고 자꾸 옆집에 갖다 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옆집에서 한 걸 또 가져오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것이 귀찮은 게 아니라 여러분의 생명을 위해서 이웃이 서로서로 친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웃 사랑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서로 사랑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은 천륜입니다. 천륜을 무시하고는 건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래서 드디어요, 항암 물질을 자꾸 생산해서 당신네들도 잃어버린 항암인자를 다시 생기게 하십시오. 그랬더니요, 없어진 항암인자가 다시 생기는 거죠. 그래서 암세포가 깨끗이 정상세포로 돌아왔다 이겁니다. 놀라면 이거 박수 한번 쳐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왜 제가 박수를 치자고 하냐면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암 환자 계실 겁니다. 시청자 중에 이 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지금 최고인데 암 환자 무수히 많으실 겁니다. 여기에 여러분, 사랑으로 인한 암의 치료에 희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희망이 있구나 할 때 여러분의 인자가 발딱 깨납니다. 발딱 깨나서 여러분, 이때까지 쭉 희망 없이 의사 선생님도 6개월 만에 죽는데 이러한 생각이 여러분의 암세포를 죽이는 T임파고가 영향을 받아가지고 T임파고도 여러분의 생각에 여러분의 세포가 영향을 받는다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이 간단한 한마디에 여러분 뭐가 번쩍했습니까? 전기가 번쩍했습니다. 희망이라는 전기가 왔습니다, 여러분. 이 희망이라는 전기가 와서 그래, 내 T임파고도 뭐예요? 다시 힘이 생길 수 있고 내가 앞으로 이제 오늘 저녁부터 시작해서 희망을 가지고 정말 건강식을 하고 운동을 하고 이제는 사모님한테 신경질만 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모님 병 간호하시느라고 얼마나 고생하십니까? 그 사모님을 위로하는 환자가 되고 사랑을 표시하는 환자가 될 때, 사랑이라고 하는 생명력이 나를 통해서 흘러갈 때 내 없어진 뭐예요? 항암인자가 다시 생겨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인해서. 그래서 여러분의 암세포 바로 옆에 있는 이웃에 있는 건강한 세포들, 정상세포들이 암세포와 드디어 뭐예요? 인사하는 정상세포로 만드십시오, 여러분. 인사하는 정상세포로 만드십시오. 이렇게 될 때 여러분의 암이 나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뉴스타트를 해서 암이 낫는다는 것이 이상구 박사가 어떤 암 치료법을 발명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러한 진리 속에서는 반드시 없어진 항암인자도 다시 뭐예요?
회복될 수 있다는 놀라운 이 사실이 진리인 겁니다. 사랑 속에서는 불가능한 게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진리 얼마나 고귀한 진리입니까? 그래서요, 여러분, 왜 이러한 현상이 암세포와 정상세포를 같이 섞어 놨을 때 실험실에서는 이렇게 쉽게 당연하게 정상세포가 암세포를 설득시켜서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돌아올 수 있는데 실험실에서는 이렇게 잘 되는데 왜 환자의 몸속에서는 안 됩니까? 왜 안 되겠습니까? 그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암세포를 바로 이웃하고 있는 바로 옆에 있는 정상세포가 뭐라 그러고 살고 있습니까? 암세포를 보고 부러워하면서 살고 있어요. 아이고, 내 주인이 나를 뭐요? 하나도 세포 취급을 안 해줘. 맨날 먹었다 하면 술이 들어오죠. 그렇죠. 소리쳤다 하면 뭐예요? 신경질 내죠. 사람만 만났다 하면 미워하죠. 욕하죠. 아니 꼽다 그래서죠. 이러니 세포가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나도 그냥 암세포 탁 돼버렸으면 좋겠다 이러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몸에서는 이런 현상이 아니라. 그러나 여러분, 새로운 출발을 한번 해보십시오. 오늘부터 세포가 원하는 음식을 한번 줘보십시오. 예. 세포가 원하는 운동을 좀 해보십시오. 그렇죠. 세포가 이때까지 원하던 물을 한번 줘보십시오. 여러분, 오줌이 자꾸 들어오면 세포는 괴롭습니다. 그런데 오줌 마시는 사람의 마음이 낫는다 하니까 세포는 할 수 없이 막 삐그덕 하면서 낫는 거죠. 그냥 찍 소리가 나면서 낫는 거죠. 낫다가도 막 또 오줌이 자꾸 들어오잖아요. 그럼 세포는 자꾸 약해지는 거죠. 나중에는 효과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세포는 무엇을 원합니까? 진리를 원하고 사랑을 원합니다. 세포는 진리를 원합니다. 세포는 거짓을 원하죠. 세포는 땡소리에 계속 속지 않습니다. 땡소리만 나고 진짜가 따라주지 않는 데는 세포는 절대로 속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계속 속임수로서 건강해지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진정하게. 여러분, 내가 암에 걸린 이유는 내 세포를 사랑하는 생활을 안 했다 이겁니다. 상대방을 사랑하는 생활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래서 이제는 세포가 좋아하는 물도 마셔주고, 그렇죠? 세포가 좋아하는 운동도 해주고, 정말 여러분, 세포가 좋아하는 햇볕도 받아주고, 이래야만 여러분, 당뇨병도 유전자병입니다. 여러분, 이 조금 제가 자세히 설명하면 당뇨병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왜 당뇨병이 나을 수 있는가? 왜 암이 나을 수 있는가? 지금 당뇨병이 나을 수 있는 것도 확실해집니다. 여러분. 왜 중풍 환자가 나을 수 있느냐? 여러분, 지난 91년도 방영된 여러분 첨단 의학과 산업이라는 프로그램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중풍으로 20몇 년을 마비 상태에 있다가도 여러분 새로운 출발을 할 때는 뇌신경세포가 다시 활동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유전자는 26만 년을 죽어 있어도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구의 역사가 그만큼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과학자들이 26만 년이 됐다는 화석을 발견했습니다. 이 화석 속에서 뭘 꺼냈습니까? 꼼짝 않고 얼어붙어 있던 핵산을 꺼냈습니다. 유전자죠. 유전자를 꺼내가지고, 그러니까 26만 년 동안 뭐예요? 꽉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전자에게 뭘 했어요? 따뜻한 물을 주고 신선한 공기를 주고 충분한 영양소를 공급했더니 여러분, 이 유전자가 핵산이 꼬불꼬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꼬불꼬불하지 않아요? 이 꼬불꼬불한 것이 꽉 얼어붙어 있을 때는 여러분 이렇게 꽉 얼어붙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유전자가 꼼짝 안 합니다. 당뇨병일 때는 여러분 지금 설명할 시간이 없지만은 소위 초인종, 세포의 문을 열어서 당분을 들어오게 하는 초인종 인자가 꽉 얼어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데요, 여기서 이제 운동을 하기 시작하고 사랑이 들어가면 이 초인종 인자가 얼어붙어 있다가 어떻게 돼요? 신나서 춤추는 거예요. 이럴 때 초인종을 다시 생산해내서 문을 활짝활짝 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당뇨병이 낫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문을 꽉 닫고 있다가 다시 새로운 인자가 탄생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럴 때 이 암 환자들이 이러한, 제가 거짓말 그냥 지어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이러한 진리에 의거한 희망이, 이것은 희망도 땡이요. 그렇죠? 희망도 땡이요. 그 속에 따라오는 뭐가 있습니까? 진리가 있다 이겁니다. 땡소리에 고기가 안 따라오는 게 아니라 땡소리도 나고 뭐도 따라와요? 고기도 따라오는, 이러한 길이 뉴스타트의 길입니다. 이러한 건강의 길, 생명의 길인 겁니다. 이제는 여러분, 우리가 내 건강을 위해서 정직할 때가 되었습니다. 내 건강을 위해서 뭐 그냥 몇 천만 원짜리를 주고 사서 먹으면 건강해지겠다는 그러한 것은 상당히 비정직한 겁니다. 내가 나를 속이는 행위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항암인자가 다시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실험실에서까지 이 항암인자가 다시 재생될 수 있지만, 사실은 이 암이 몸에 있을 때는 얼마나 쉽게 더 재생이 돼요. 그 이유는 뭡니까? 실험실에서는 사랑을 하지 못하나, 그렇죠? 내 몸 속에서는 내가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내 몸 속에서 그것이 더 쉽게 일어날 가능성이 더 많은 겁니다. 여러분, 암을 가지고 절망 속에서 투병하시는 여러분, 중풍에 들어서 절망 속에서 투병하시는 여러분, 당뇨병, 관절염, 여러분, 절망 속에서 벗어나시고 이 유전자는 사랑의 생명력을 받아서 재생한다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 새로운 출발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